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유가 급등과 국채 금리 상승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연일 랠리를 이어가며 시총 2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는 자매 회사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6월 이후 2,000개 이상의 서버를 판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안덕근 장관이 슐럼버거가 우드사이드에 얘기했던 탐사 확률과 매장량보다 큰 규모의 발견을 하는 부분이 있어 기술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슐럼버거는 미국의 석유 시추 관련 업체로 시총 기준 세계 1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자 지구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고조된 중동 긴장의 국제 유가가 또 뛰었습니다. 특히 브렌트유가 배럴당 $80를 넘어선 것은 지난 8월 이후 처음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유가 상승과 국채 금리 상승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도 아쉽지만 현재 하락 중에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시장 아쉽지만 파란불 켜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도 팔자세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은 이제 뭐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부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주는 영향 자체는 그렇게 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뭐 안 좋을 거를 알고 있었다. 뭐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저게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뭐 좋게 나왔으면 시장에 좀 상승이 나오면서 좀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사실 조금 덜 되면서 그래도 지금 시장을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지금 개별적으로 이슈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순환매는 좀 돌고 있어서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좀 얼어붙어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런 대외 변수들 아직 중동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좀 여전히 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그런 변수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개별 이슈에 따른 그런 트레이딩 전략 여전히 좀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여러분들 조용할 때 항상 매수하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위고비 관련해서 좀 이슈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고 뭐 뒤에서 살펴볼 거지만 15일에 좀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제약바이오나 에너지 뭐 엔터 관련주 섹터들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수급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전략보다는 조금 한 템포 좀 쉬어가시는 전략. 만약에 지금 개별적으로 가는 종목을 좀 매매하셨다면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너무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매매에 뛰어드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체크하셨으니까요. 이제는 대외 변수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최근에 살짝 잠잠한 모습이었는데 네. 개별 호재들로 오늘 좀 훈풍 불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내용들일까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죠. 조용할 때 사시라고. 그러니까요. 눌림 줄 때 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전략만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돼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는 거는 다른 것보다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펩트론이 지금 상한가를 강하게 좀 굳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펩트론은 미국 일라일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에 좀 상한가에 좀 달성한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일라일리와 이제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좀 체결한 가운데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까지 지금 더해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펩트론도 펩트론인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대화제약이 굉장히 좀 탐나게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세계 최초 이제 마시는 항암제를 좀 앞세워서 실적 퀀덤 점프가 예상된다라고 좀 나왔어요. 중국 시장을 좀 뚫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세계 최초로 이제 경구형 관련해서 마시는 항암제를 좀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국 판매를 좀 본격화한다는 부분에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대화제약이 이게 왜 이렇게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대화제약 자체가 이제 내수 매출 비중 자체가 9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내수에서 다 수익을 좀 창출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뭐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라든지 중동, 유럽, 미주 대륙까지도 차례대로 이제 공약을 좀 한다라고 한다면 매출 자체가 당연히 좀 크게 이바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기대감을 좀 많이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될 것이다. 이게 어디까지 성장할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거래량도 좀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화제약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제약바이오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호재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게 궁금해요. 그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섹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최근에는 어쨌든 지금 위고비 이슈가 또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어떤 분야를 좀 타겟팅해 보면 좋을까?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암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근데 암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이제 주사 맞거나 그러는데 마시는 항암제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 대화제약이 좀 이슈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뭐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그때그때 유행하는 트렌드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 지금은 비만 치료제, 그리고 관련해서 뭐 카티 치료제, 지금은 좀 잠잠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뭐 살아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 좀 분위기가 좀 붙기 전까지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카티 치료제나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깔고 가시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아일리아 관련해서 안과 치료 관련해서도 최근에 좀 부각됐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잠잠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섹터임은 맞다.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아직은 좀 기술이 개발 중인 상황이고 각 정부에서도 나서서 좀 국가적으로 정책을 좀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에너지입니다. 전문가님, 네. 어쨌든 저희가 요즘에 이란과 이스라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브렌트유가 특히 배럴당 $80를 넘어섰는데 네. 좀 이례적인 상태인데 이렇게 관련된 흐름들, 유가 관련돼서 어떻게 보실까요? 유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뭐 언급을 제가 드리고 있죠. 일단 흥구석유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좀 올라갔다가 지금 매물대에 대부분 좀 부딪혀 있어요. 지금 종목들 보시면은 매물대를 확실하게 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오늘 이거 매수를 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비중 적게 살짝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 나오는 게 지금 석유산 텍사스 원유 자체가 2개월 선물 상승이 지금 베팅이 굉장히 좀 크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옵션을 없어서 못 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상승 베팅 비율 자체가 22년 3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됐을 때 그때 이후로 최고 수준을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좀 넘겨짚을 게 아니고 천천히 조금은 빨리 접근해 보시는 그런 전략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중국을 필두로 여러 국가들의 경제가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석유 수요가 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유가나 이런 부분들 좀 자극될 수 있는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뭐 단순하게 그냥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확장시켜서 에너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전문가님과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어쨌든 경기 전반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또 어쨌든 이슈가 나온 게 이 이란과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이제 최대 위협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그 해협을 좀 막아버린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물류 관련주 전반적으로도 또 영향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죠? 호재는 굉장히 좀 둔감한데 악재는 좀 민감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부각이 되더라도 물류 관련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나의 더 예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미국의 항만 파업과 좀 비슷한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물론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시장이 돌아설 만한 그런 추이를 좀 전환할 만한 그런 이슈들을 던져주면은 좋겠지만 지금 좀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확실하게 상승 모멘텀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실 때 하방으로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쨌든 바닥권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흐름을 좀 잘 지켜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에너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 상승 섹터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와, 전문가님 엔터테인먼트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운데요. 네. 뭐 아무래도 그래도 K엔터, 워낙 K컬처 통해서 유명하긴 네. 한데 오늘은 어떤 내용들로 올라온 걸까요? 네, 엔터가 이제 밸류업 지수 발표 나온 다음에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엔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조용히 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중국 관련해서 ETF 수익률이 좀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에 못지않게 K미디어 콘텐츠 관련해서 ETF 수익률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를 얼마 전에 했었죠. 일단 미디어 엔터 관련주가 좀 포함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약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이들에 대한 좀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성장 예상치 대비해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어요. 다만 버텨갈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SM이나 뭐 JYP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편입이 좀 됐죠. 근데 하이브나 뭐 YG 엔터테인먼트는 편입이 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을 좀 잘 해주고 있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바닥권에서 천천히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엔터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만약에 내가 시간 투자가 좀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끌어가신 전략 유효하겠다. 다만 이거 뭐 단기간에 1, 2개월 만에 내가 수익을 엄청나게 챙겨보겠어라는 전략보다는 1, 2년 정도 좀 끌어가실 생각은 어느 정도 각오는 하셔야 된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전문가님과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님은 좀 전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어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국내 엔터들이 좀 참여를 했거든요. 네. 비정상적인 음반 밀어내기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런 게 악재로 적용하진 않을까 이런 좋은 상황에 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국정감사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이미 많이 선행해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거고, 만약에 내려왔으면 오늘 이렇게 상승도 안 나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뭐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좀 봐주시는 전략. 너무 노이즈가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온다라고 해서 더 반응을 할까는 굉장히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엔터 관련주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관점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끌어가시는 전략 대응하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전문가님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상승 섹터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하락 섹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하락 섹터는 자율주행입니다. 전문가님, 네. 자율주행 어제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단순히 좀 쉬어가는 모습일까요? 네, 일단은 뭐 수급이 지금 제약 바이오로 좀 쏠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뭐 개파락이 살짝 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슈 없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거래량도 뭐 분출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만약에 자율주행 관련주를 좀 노리고 계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접근이 가능한 그런 뭐 할인가가 적용된 그런 구간에서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뭐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 관련해서 여전히 좀 이슈가 살아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이슈가 나온다면 이런 것들을 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전문가님과 자율주행에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테슬라의 어쨌든 로보택시 관련해서 자율주행 뭐 움직였었던 건데 공개를 앞두고 비관론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상용화까지는 이번에는 좀 어려울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번을 떠나서 장기적으로는 괜찮을까요? 이 섹터도?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좀 보셔야 되고 이거 단기적으로 자율주행이 뚝딱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이게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 자율주행도 사실 기대감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수급이 붙고 기존에 있던 것보다 알파적인 그런 요인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최근에 거래량이 좀 터지고 좀 눌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거래량 터지고 살짝 좀 눌려 있는데 이거 자율주행 될까 말까? 이렇게 지금 논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이건 전략적으로 지금은 단기적으로 뛰어들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하락 중인 섹터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 모두 이제 살펴봤고요.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현시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바로 분석하고 또 전략을 세워보는 급등 바로 이 주식 시간입니다. 자, 급등 종목을 우리 전문가님만의 검색기를 통해서 또 바로 발굴해보고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이 조금 아쉬워서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급등 종목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지만 네. 그거는 제 착각이겠죠? 네,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단호박이신데요? 이게 시장이 안 좋으면 있잖아요. 네. 수급이 쏠려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갔던 거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시장을 너무 시장이 안 좋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시장 좋은 거 안 좋아합니다. 청개구리시잖아요. 수급이 분산되잖아요. 수급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대응하시자 말씀드리겠고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네. LK 삼양입니다. 제가 이거 아침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와. LK 삼양 굉장히 좀 잘 가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왜 올라갔냐? 그러니까 기존에 좀 아시겠지만 지금 메타에서 그 오라이언을 좀 공개를 했죠. AR 관련주로 좀 묶여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좀 하나였죠. 굉장히 좀 탄력성을 가지고 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일단은 지금까지 AR에 대한 그런 모든 시도가 헤드셋, 고글, 뭐 헬멧이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라이언 관련해서는 지금 스마트폰 다음에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기대감이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어쨌든 이제 구체적인 무게나 그런 출시 시기는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검은색 뿔테 안경 사이즈 그리고 굉장히 좀 가벼운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가능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추이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 요즘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AR 관련주들 지금 다 쉬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뭐냐면요. 강하게 가는 섹터 내에서도 강하게 가는 놈만 그냥 잡아서 끌어가시면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시장을 좀 잘 이용하시면 된다 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고 어쨌든 LK 삼양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수급 흐름이 좀 양호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을 보시면 좋겠다. 아직도 거래가 뭐 상승을 이제 초기에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직전 고점을 이제 막 돌파한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신규로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승이 나왔다가 좀 눌려가는 그런 과정에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 거기에 플러스로 실질적인 그런 출시 그리고 실적이 얼마나 판매가 얼마나 되어주는지 그 부분까지 좀 확인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LK 삼양 살펴봤는데요. 자, 스마트 안경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 그런 분야인데요. 현재 22%가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종목부터 굉장한데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렇게 첫 종목부터 너무 강력한 걸 주신 게 아닌가. 지금은 23%에 또 급등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거 주실 건가요? 다음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태성이에요. 태성. 네. 지금 이거 2주도 안 됐거든요. 네. 지금 50% 넘게 올라왔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 그려놨기 때문에 제가 건들질 않아요. 지금 5일선 타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캐터필러양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반도체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만 계속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인지하시고 지금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종목을 지금 강하게 가는 종목 시장이 여러분들 불안정하기 때문에 5일선 타고 받고 있는 이건 기술적으로만 그냥 설명드릴게요. 5일선 받고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잘 붙는 그런 종목 그리고 앞서서 박스권 흐름 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 후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 좀 바라보신 다음에 앞서서 이제 삼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갓 돌파한 모습이에요. 이 자리가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 앞선 자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3번의 박스권을 좀 만들고 3번 이제 돌파 시도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이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 종목을 좀 매매하셨다면은 5일선이 붕괴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끌어가시는 전략이 좋거든요. 오늘 54%까지 찍고서는 살짝 좀 쉬고 있는데 양음양 패턴 나오고 추가적인 양봉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태이고, 아직 추이까지 좀 살아있고 매도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태성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태성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좀 큰 상승이 나오나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11%대의 상승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이렇게 기존의 종목을 잘 짚어주셨던 게 또 오늘도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 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 좀 오랜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피델릭스. 네네. 피델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저도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는데요. 그렇네요. 일단 중국 정부에서 뭐 지준율 인하나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일단 중국 정부에서 좀 부양책 이슈가 나오면서 SMIC가 좀 부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략적 제휴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주가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어제는 살짝 좀 부족했는데요. 오늘 나온 거래량은 굉장히 좀 만족할 만한 그런 거래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손실권에서 좀 올라오셨을 건데, 전략적으로 지금 절반 정도는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좋겠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조금 내가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한 자리 정도 좀 쉬어줄 때 1,500원 구간에서 매수 좀 하시고 다시 이제 눌림 반등 나올 때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사실 삼성전자의 그런 실적, 잠정 실적 이슈로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데 잠잠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섹터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가는 종목들만 갑니다. 지금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올라오는 것들은 뭔가 이슈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바라보시고 충분히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 이게 단순하게 올라왔구나, 끝나겠네, 이게 아니고 가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지금 반도체 중에서 이렇게 추이 전환한 종목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없기 때문에 그 점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시고 이거 흐름을 좀 잘 지켜보시면 나중에 요즘에 스물스물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저거 그냥 괜찮은데, 나쁘지 않겠는데 했던 종목들이 향후에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좀 바라보시고, 피델릭스 관련해서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여러분들 역시 좀 오랜만에 보실 거기 때문에 잘 눈여겨보실 그런 종목이 아닐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피델릭스 살펴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현재 12%대 급등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도 상당한데요. 아무튼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분야를 막론하고 상승 중인 종목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섹터에서 나올까요? 네, 위고비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펩트로는 이미 상한가가 지금 좀 풀긴 했어요. 아까 상한가 달성을 했다가 살짝 풀었고요. 지금 뭐 블루엠텍이나 대봉LS도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아마 대봉LS 이거 추이를 좀 돌려주니까 이거 좀 매수를 해봐야 되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텐데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다음 주 15일이죠. 다음 주 15일부터 이제 위고비가 좀 판매된다고 합니다. 일단 관련해서 출시된다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지켜보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1,800억 규모예요. 관련해서 국내 비만 시장만 봤을 때요. 일단 1,800억 규모인 이 시장을 좀 신약이 바꿀 수 있을까, 판도를 좀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15일부터 병의원 그리고 약국의 주문 접수를 좀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일단 관련해서 이게 용량과 관계없이 37만 2,250원으로 좀 정해졌다라고 해요. 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종목도 사실 위고비 관련주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금액이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5, 60만 원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좀 싼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판매량 자체가 많이 될 것이다. 다만 이게 보험이 적용되진 않아요. 그 점을 좀 바라봐 주시고 어쨌든 출시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있는 일주일 정도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추이를 돌리고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실적이 판매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또 난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주가가. 그런 흐름에서 아직 좀 상승 추이를 좀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대봉 LS를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위고비 관련해서 대봉 LS까지 살펴봤는데요. 아직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세 분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저희가 급등 바로 이 주식이라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바로 분석해서 또 여러분께 전략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급등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렇게 위고비까지 체크해봤거든요. 네. 다음은 어떤 섹터에서 나올까요? 네, 다음은 퓨처캠 한번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좀 잠잠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양봉을 좀 만드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최근에 61선을 좀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 암표적 신약 관련해서 좀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뭐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 관련해서 주요 그런 병원 그리고 RPT 관련해서 좀 개발업체인 셀비온 그리고 퓨처캠에 좀 공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에 주가 상승을 좀 여전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외국인 기관 매수는 조금 빠져나간 모습이지만 개인 매수는 좀 여전히 좀 들어오고 있고 아마 퓨처캠 관련해서 관심 있게 좀 보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거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들어가신다면 좋은 기업을 사시는 거지만 사실 지금 사시는 건 좀 가격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단에 좀 61선을 지지해주는 선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고 일단 박스권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26,500원 좀 돌파가 나올 때 매수를 해서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추이적으로 주봉도 굉장히 좀 이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관련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좀 안정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끌어가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퓨처캠 관련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퓨처캠이었는데요. 현재 7%대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님은 아직 시세 분출이 되지 않은 것부터 또 완전하게 급등이 나온 것까지 다채롭게 또 검색기에 보유하고 계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 네. 그리고 퓨처캠 살펴봤는데 자, 네. 다음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걸까요? 네, 일단 흥구석유 관련해서 네. 어제 보시고 오늘 아침에 이거 매수를 해야 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흥구석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흥구석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중동 리스크가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직전 이제 고점에 대부분 좀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한국석유도 지금 잡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석유 관련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흐름 자체가 지금 양호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아시겠지만 호재는 굉장히 좀 둔감해요. 근데 악재는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석유 관련주 제가 한번 고공행진을 사실 WTI 이렇게 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 좀 인지하시고 WTI 차트를 살짝 살펴보면요. 지금 한번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살짝 좀 자리를 잡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반등 나오면 여러분들 한번 고점은 딱 찍어요. 그러니까 85달러까지 지금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단순하게 이제 석유 관련해서 뭐 중동 리스크가 잠잠하니까 될까 말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전략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지금
매매하시는 게 여러분들 어려우시다면 해지 관점으로 종목 비중을 한 5에서 10% 정도 좀 담아가시는 그런 전략 좀 필요하다 말씀 좀 드리겠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직전 고점 여기 라인만 통과해주면 진짜 시원하게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충분히 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뭐 매수하신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이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흥구석유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의 시장 상황에 또 연관지어서 이렇게 석유 그리고 또 기름 이런 쪽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현재 흥구석유는 3%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오늘 마침 이슈에 또 이렇게 얽혀서 또 짚어주셨는데 다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오랜만에 좀 신규 상장주인데요. 네. ENCL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NCL 관련해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 뭐 CDMO 관련해서 시장을 좀 선도하는 그런 신약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겠다 소식이 좀 나왔었는데, 이 또한 이제 CDMO 관련주죠. CDMO 관련해서 요즘 시장에서 뭐 많이 이슈가 됐을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딱히 설명을 추가적으로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주가가 조금 하락세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외국인 매수가 바닥권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신규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도 꾸준하게 좀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를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신규주로 아마 들어가신 분들 좀 있으실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신규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승으로 끌어올리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그냥 끌어내린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단기적으로 다시 매직 구간, 재매직 구간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략적으로 하단 2만 원부터 상단 3만 원까지 좀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습니다. 일단 지금 반등을 이용해서 3만 원까지 목표가 대응을 하시고, 신규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다.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목표가 3만 원 정도 좀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 이거는 뭐 관련해서 좋아요. 좋은 이슈도 있고 괜찮은 그런 종목이긴 한데, 신규주의 특성상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급에 따른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서만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 이거 뭐 잡아서 그냥 쭉 끌어가고 몇 년을 보유해야지 하시는 전략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업적으로 들어가실 때가 아니고 신규주는 그냥 신규주 의 특성으로만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ENCL 살펴봤는데요. 신규 상장주 항상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렇게 내용들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9%대, 8%, 9%대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네. 신규 상장주까지 살펴봐 주셨거든요. 이번에 네. 다음 섹터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코퍼스 코리아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조금 돌파되는, 동반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쇼폼 콘텐츠 관련해서 글로벌 성장이 좀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이나 일본 시장을 좀 중심으로 성장이 좀 기대된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OTT 협력 플랫폼과 좀 협력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 콘텐츠 관련해서 수익을 좀 다각화한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도 이제 17% 양음양 패턴이 딱 나오고 있죠. 양음양 딱 패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많이 올라와 봤자 1,4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조금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관망하자 말씀 좀 드리겠고, 만약에 기존에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은 1,400원 언저리 오면은 비중을 살짝 줄이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상승 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줄지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 차트를 지금 주봉상 보신다면은 굉장히 좀 장기간 하락을 했어요. 거의 1년 정도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뭐 거래량, 직전 거래량을 좀
싸먹는 거래량 정도가 좀 많이 나와서 추이를 좀 돌릴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지금 정도는 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인지하시고 이거 매매해서 쭉 끌어가야지 하는 전략보다는 단기적으로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퍼스 코리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콘텐츠 관련해서 이렇게 분야를 막론하고 이 다양한 종목들을 골라내주고 계십니다. 현재 17%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 종목들을 너무 잘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더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를 더 살펴보면 마이크로투나, 네, 좋습니다. 마이크로투나노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나노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바닥권에서 좀 눌림 후에 좀 반등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상단 고점에 좀 와가는 그런 상황이고 상단에 이제 121선을 좀 와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전략적으로 제가 반도체나 뭐 2차전지는 박스권 대응을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 121선까지 좀 바라보시고 어쨌든 지금 7,000원, 6,000원 최하단 6,000원부터 11,000원짜리까지 좀 박스권 흐름을 좀 인지하시고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일부는 좀 매도 대응 하시는 전략 그리고 신규로 지금 접근을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그냥 박스권 놀이만 하시면 된다. 9,000원에서 사셔서 11,500원 정도 12,000원 좀 가까이 오면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급 현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가끔씩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긴 한데 뭐 기관 수급은 거의 메말라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죠? 지금 외국인 수급이 확실하게 좀 끌어주어야 주가 상승을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그냥 오늘 상승 정도로 좀 바라보시고 이 또한 지금 많이 좀 쉬어갔던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봄철 4월부터 좀 쉬어갔던 그런 모습인데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좀 인지하시고 많이 올라오면 13,000원 정도 그 다음에 15,000원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로 투나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급등 중인 종목들 검색기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양시장 하락세지만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공략주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네. 오늘은 어떤 걸까요? 네, 위고비 관련해서 말씀을 좀 아까 힌트를 사실 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관련해서 블루엠텍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 네, 일단 위고비 관련해서 오는 15일부터 좀 국내 출시가 좀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800억 규모의 국내 비만약 시장 판도를 바꿀지 좀 이런 부분에 좀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일단 국내 공급 가격은 말씀드렸지만 용량과 관계없이 37만 2,250만 원으로 좀 책정돼 있는 원으로 책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7만 원으로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책정돼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위고비 출시 물량 중에 60%를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게 블루엠텍이에요. 하기 때문에 많이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의약품 당일 배송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직전에 좀 언급드렸죠.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블루엠텍이에요. 제가 눌림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를 흐름을 좀 잘 체크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상승 후에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으니 21선 하단 좀 기준으로 좀 삼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매수가 제가 준비했던 게 26,100
100원 구간인데요. 지금 구간이 25,450원이에요. 지금 25,450원 구간부터 26,000원 사이 구간에서 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7,000원, 2차 목표가는 3만 원. 손절 라인은 23,5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일단 위고비 출시 기대감이 좀 있는 만큼 지금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블루엠텍이었습니다. 지난 명절 때 이미 떡값 두둑하게 챙겨주셨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기대가 되니까요.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쨌든 오늘 아쉽지만 양시장 0%대 하락세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저희가 내일 연휴를 앞두고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이게 휴일이 사실 끼는 게 시장에는 좋지 않아요.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 나름 좀 선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때, 보수적으로 조금 방어적으로 해야 될 때 이 부분은 좀 나눠서 하실 필요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외국인 수급이 말라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좀 아쉬워요. 지금 외국인 기관 동반매도 나오고 있고 개인들만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선물도 외국인들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외국인들 수급을 좀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만약에 눈치 보는 게 싫다라고 하신다면 트레이딩 대응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트레이딩 대응이 여러분들 정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지금 반도체나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충분히 뭐 많으실 거고 하신데 지금은 좀 전략적으로 용기를 내셔야 돼요. 2차전지는 말씀을 좀 드렸지만 비중 관리가 기본적으로 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올라올 때 비중 관리하시고 다른 쪽으로 포트를 변경하시고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확실한 추이 전환이나 이런 거 지금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기대감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다음에 하이닉스가 남아있는데 하이닉스조차도 채워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죠? 채워준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채워주지 못했을 때 단순하게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시기보다는 그게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시장을 주도해서 끌어가셔야지 시장에 끌려가기 시작하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좀 전에 네. 그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이 부분만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어쨌든 지금 반도체 HBM 관련된 종목들 하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삼성전자 전문가님 베팅하는 거 싫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베팅한 분들 분명 계실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런 분들은 전략을 어떻게 취하면 좋을지 좀 간략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베팅하셨으면 파셔야죠. 음. 베팅이 끝났지 않습니까? 안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올라온다는 건 경기가 올라간다는 거고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 하나도 안 계실 텐데 리포트도 여러분들 뉴스 기사도 이미 다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같은데요. 저 삼성전자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확실하게 삼성전자가 보여줄 건 그거예요. 실적이에요. 이거는 다른 기업과는 달라요. 삼성전자는 항상 우리가 1등이라고 치켜 세우는 이유가 뭔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그 성적표를 여러분들 성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듯이 삼성전자가 잘했던 건 실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실적이 기반이 안 된다? 그럼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만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만약에 어제 베팅을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것 같아서 베팅을 했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러니까 그만큼은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을 좀 노리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을 노리는 건 SK 하이닉스겠죠.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좀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제약,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블루엠텍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외인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트레이딩 대응을 지속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이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